에세이의 기초가 되는 영작문과 문법책 없이도 리딩책 안에서 문법을 가르칠 수 있는 줄리쌤의 특급 초등영어 비법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영어TV 줄리쌤이 알려줄게 우리 아이 초영비로 영어 좀 하는 언니 오빠들로 만들어줄 기브앤기브 줄리쌤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실 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영역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영작과 문법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초등아이들의 경우에 영작은 어휘와 문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작은 듣고 읽고 말하고 그리고 쓰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단계별 학습이 아이의 영어 성장을 골고루 시키지 않고 나중에는 더욱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만 커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리딩책 안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리딩 올인원 학습법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줄리쌤의 맞는 도장으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 수업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리딩책 안에서 본문의 스토리의 단순 영작과 받아쓰기 그리고 스토리 안에서 포인트 문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들과 프리라이팅 장문 그리고 에세이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글쓰기의 기초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에서 단순 영작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한글만 보고 영어로 문장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스토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가지다, 하나의 노란 꽃을 하면 I have a yellow flower 이렇게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문장의 구조와 어순을 체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리라이팅 장문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문장을 5개 정도 써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은 처음 영어 리딩책을 시작한다면 꼭 해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본문 스토리에서 동사나 명사를 다른 단어로 혹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즉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휘력, 문장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학습을 오래 한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주제 하나를 주고 문장을 5개 정도 써볼까 하면 쉽게 만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 영어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아이들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식에 맞는 영작문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에세이의 기본은 형식에 맞게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단어와 문법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시작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파닉스가 끝나고 시작하는 리딩책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글의 형식은 초급 단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Who question, topic sentence, supporting detail 2-3개 그리고 conclusion, 결론을 써주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 아이들이 수업한 샘플을 보시면 아, 저렇게 쉽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의 주제는 꽃, flower입니다. 이럴 경우 Do you like flowers? Yes, I do. 이렇게 who question으로 시작해서 I like many flowers 이렇게 토픽을 정하고 supporting detail을 2개에서 3개 정도 더 넣어줍니다. I like yellow flower, I like pink flower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like many flowers because they are pretty 이렇게 결론 문장을 넣어주시는 거죠. 엄마표 선생님들과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한 스토리마다 간단하게 스토리 토픽을 가지고 여러 개의 영작 형식에 맞게 다른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예를 들면 주제가 family라면 Do you love your family? 동물이라면 Do you like animals? 이렇게 하나의 패턴 영작문을 만들어 연습시키면 됩니다. 보통 ELT 교재가 16개의 유닛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6개의 유닛마다 16개의 다른 글을 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짧은 영작문을 가지고 발표 프레젠테이션까지 시켜주시면 쓰기와 말하기 영역을 동시에 학습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리딩책 안에서 이렇게 영작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스토리 안에서 문법을 워밍업하면서 노출해 주는 것입니다. 원서형 ELT 교재의 경우 리딩 수업이라면 특히나 문법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서 엄마표 선생님들이나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조금의 수고를 해주시면 본격적인 책으로 문법 수업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훨씬 쉽게 문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리딩 책 스토리에는 어나 on, 관사, 비동사, 그리고 this, 지시대명사, there is 구문들이 보입니다. 파닉스 처음 끝나고 하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문법 용어들이 생소하고 외계어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부담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한국말도 어려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얘들아, 어하고 어는 하나라는 뜻이야. 뒤에 이름 단어가 오면 꼭 붙여줘야 해.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on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thi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라면 이것은, 사람이라면 이분은, 뒤에 이름 단어가 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이분, 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e is는 한 개가 뒤에 온다면, 있다면 there is. 두 개 이상이 있다면 there are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너네 제일 친한 친구 있지? I랑 제일 친한 친구는 M이야. U가 제일 친한 친구는 are. he하고 she는 is란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문법적인 용어를 설명해 주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법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법 설명이 끝나면 꼭 제가 만든 미니 문법 시트들을 풀게 해주면서 실제 연습까지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관사, 지시대명사, 유도부사, 비동사 이런 말들이 필요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법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문법의 팁을 드리자면 스토리 안에서 동사를 찾아서 문장의 종류를 말해보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에 make와 have가 있죠. 이러면 아이들에게 나는 만들다, 나는 안 만들다, 너는 만드니, 너는 만들었어, 너는 만들 수 있어, 너는 만들 거니, 줄리쌤이 만드니 이렇게 기본 문장의 종류들과 긍정문, 부정문까지 만들어 보게 시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에서도 문법적인 설명은 되도록 해주지 마시고 he, she, it에는 make에 s가 붙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들지 않아 할 때는 she나 he나 make에는 뒤에 makes를 붙이면 안 돼. 뒤에 있는 makes의 s는 doesn으로 해서 앞으로 이사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사 원형이라는 약간 아이들 수준에서 어려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he doesn't makes라고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makes의 s는 doesn't 앞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리딩책 스토리 안에서 문법을 접근해주면 아이들은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토리를 배울 때 꼭 필요한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번과 이번 영상의 줄리쌤의 올인원 학습법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끝나고 리딩책으로 시작하실 때 이렇게 3권 정도는 제가 알려드린 리딩 올인원 학습법으로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여러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리딩 교재 한 권으로 6권의 영역별 교재의 수업을 끝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초등에 시작하는 수행평가 대비 말하기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고 즐겁게 하는 그날까지 줄리쌤의 초영비 줄리영어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브앤기브 줄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